안녕하세요. 복지광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 정부 복지 정책 중에서 특히 시니어 건강에 관하여 어르신 복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복지광장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혼자 사시는 부모님, 고령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멀리서 챙기고 계신 자녀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 수 있을까? 불이 나거나 가스 사고가 나면 바로 119에 연결될까? 전화를 안 받으시면 그냥 주무시는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매일 찾아뵐 수 없는데 집 안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게이트웨이 같은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19 신고와 안전 확인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비대면 돌봄 안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기준 이 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응급 상황에 24시간 신속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돌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무엇인지, 둘째,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셋째, 집에 어떤 장비가 설치되는지, 넷째, 응급상황 때 어떻게 119와 연결되는지, 다섯째, 어디에 신청하고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가장 무서운 것은 늦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나 고관절을 다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는 거실에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도 옆집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 전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가장 위험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두고 깜빡하셨습니다. 작은 화재가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발견이 늦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움직이시던 어르신이 어느 날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 빨리 확인하면 큰일을 막을 수 있지만 확인이 늦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안전복지의 핵심은 사고를 100%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감지하고 빨리 연결하고 빨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제도가 바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2.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사업 설명에서 이 서비스를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댁 내 통신 장비와 화재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리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 집안에 안전 장비를 설치해 두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화재 감지기가 감지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응급호출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움직임이 오랫동안 감지되지 않으면 활동량 감지기가 이상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출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응급관리요원이나 119 신고와 연결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버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집을 24시간 지켜보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일 발표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안의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게이트웨이 같은 댁내 장비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119 신고와 안전 확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3.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그럼 집에 어떤 장비가 설치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재 감지기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집 안에서 불이 나거나 연기, 열이 감지될 때 위험을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화재가 나도 빠르게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화재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면 119 신고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안내에서도 댁내 화재 시 화재 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신고하는 기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응급호출기입니다. 응급호출기는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거나 넘어졌을 때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침실이나 화장실 주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도 가까운 응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도움 요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안내에서는 버튼이나 음성으로 119 신고가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활동량 감지기입니다. 집 안에서 어르신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 거실과 주방을 오가시던 어르신이 어느 날 오랫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상 상황으로 판단해 안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발표에서 화재 발생뿐 아니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119 신고와 안전 확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출입감지기입니다. 출입감지기는 문 열림이나 출입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장시간 외출이 없거나 반대로 이상한 출입 패턴이 있을 때 안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집 안에 설치된 여러 장비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중심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같은 장비의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장비들은 어르신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응급 상황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안전 장비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독거노인에 대해 소득 기준을 폐지해 혼자 사시는 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의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2026년 정책 홍보 자료에서는 독거노인을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을 받아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소득이 조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실제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먼저 신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즉시 장비를 설치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역별 장비 수급 우선순위, 실제 독거 여부, 상시 보호 필요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정확한 확인은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노인 2인 가구와 조손 가구도 확인하세요. 복지로 안내에는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 2인 가구는 예를 들어 80대 아버지와 78세 어머니가 두 분만 사시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두 분이 같이 계시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고령이면 한 분이 쓰러져도 다른 한 분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치매가 있고 다른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재나 낙상이 발생하면 두 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손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 손자녀와 함께 살지만 실제로 응급 상황 때 도움을 줄 성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구도 안전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꼭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령 부부만 살거나 조손 가구라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휴대전화는 침대 위에 있습니다.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까운 응급호출기를 누르면 응급상황 알림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아침부터 집 안에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장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때 활동량 감지기가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응급관리요원이 안전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이를 감지하면 119 신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119 신고와 안전 확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발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약 30만 독거노인 가구에 제공 중이며 2025년 기준 응급 호출 2만 5,050건, 화재 감지 8,111건, 활동 미감지 안전 확인 35만 1,872건 등 연간 38만 5,033건의 응급 상황에 대응 조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홍보용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어르신 가정에서 응급 상황 확인과 안전 확인에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7.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문의할 곳은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또는 지역의 노인복지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경우 신청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2026년 정책 홍보자료는 문의처로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65세 이상이고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최근 낙상 위험이 있고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많아 걱정됩니다. 응급호출기나 화재 감지기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령 부부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80대이고 두 분만 살고 계십니다. 응급 상황 때 대처가 어려울 것 같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퇴원 후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고 낙상 위험이 큽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함께 상담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을 수 있는 복지 있나요? 라고 묻는 것보다 혼자 사신다, 65세 이상이다, 낙상 위험이 있다, 전화를 잘 못 받으신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걱정된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대상 확인과 장비 설치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자체와 지역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르신 댁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이후 장비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119나 응급관리요원과 연결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안에 ICT 장비를 설치한다고 설명하며 장비에는 화재 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게이트웨이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지역센터에 문의합니다. 둘째, 독거 여부와 보호 필요성 등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비 설치 일정을 잡습니다. 넷째, 어르신 집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다섯째, 응급호출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여섯째,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인과 119 연결 체계가 작동합니다. 가족분들은 장비 설치 후 반드시 부모님께 사용법을 반복해서 알려드려야 합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버튼을 눌러도 되는지, 잘못 누르면 큰일 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넘어졌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잘못 눌렀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니 위험할 때는 참지 말고 누르세요.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면 장비가 감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되더라도 이 장비가 안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9. 가족들이 꼭 같이 확인해야 할 것.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 집안의 낙상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문턱이나 전선이 있는지, 밤에 켤 수 있는 조명이 있는지, 침대 높이는 적당한지, 작은 러그나 미끄러운 매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응급호출기를 실제로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응급호출기가 있어도 손이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화장실, 침실, 거실 등 어르신이 자주 머무는 곳에서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이 장비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괜히 누르면 민폐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자녀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넷째, 가족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가족에게도 연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보호자 연락망이 잘못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다섯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응급 상황 감지에 도움을 준다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두 서비스를 함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퇴원 직후라면 통합돌봄도 함께 문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혼자 생활이 어렵다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노인 맞춤 돌봄, 장기요양 등급 신청, 퇴원 환자 통합돌봄 연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이런 분들은 꼭 신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이고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부모님입니다.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되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정책 홍보 자료는 독거노인을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화를 자주 받지 않아 가족이 불안한 경우입니다.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단순히 못 들으신 것인지, 외출 중인지, 아니면 응급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가족이 불안해합니다. 셋째, 최근 넘어진 적이 있거나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입니다. 낙상은 고령 어르신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입원, 수술, 장기 요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치매 초기나 기억력 저하가 있는 어르신입니다. 불을 켜두고 있거나 약을 잘못 드시거나 외출 후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령 부부만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두 분이 함께 있어도 둘 다 고령이면 응급 상황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여섯째, 퇴원 후 혼자 지내야 하는 어르신입니다. 퇴원 직후는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일곱째, 화재나 가스 사고가 걱정되는 어르신입니다. 불 사용을 자주 깜빡하시거나 주방 사용이 걱정된다면 화재 감지 장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 꼭 알아야 할 주의점.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서비스는 응급 상황 감지와 연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즉, 요양보호사가 매일 와서 식사를 차려주거나 간호사가 상처를 치료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응급 상황에서는 장비만 믿지 말고 119가 우선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의식저하, 한쪽 마비, 심한 출혈, 심한 낙상은 즉시 119입니다. 셋째, 장비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가족 연락은 필요합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비와 가족 연락, 지역 돌봄이 함께 있어야 더 안전합니다. 넷째, 지역마다 신청 상황과 설치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비 수급, 지역센터 운영,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 집에 이런 장비 설치하기 싫다,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시가 아니라 안전장비라고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머니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넘어지거나 불이 났을 때 빨리 도와드리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자녀가 매일 옆에 있을 수 없으니 안전벨 하나 더 마련해 두는 거예요. 보험처럼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12. 주민센터에 이렇게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 문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머니가 65세 이상이고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최근 낙상 위험이 있고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많아 걱정됩니다. 응급호출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고령이고 두 분만 살고 계십니다. 노인 2인 가구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어머니가 퇴원 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고 화장실 이동이 불안합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실제로 혼자 지내십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지, 설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담당자가 훨씬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13.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합니다. 첫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연결하는 비대면 돌봄 안전망입니다. 둘째, 설치 장비에는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게이트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등 응급 상황이 생기면 신속한 119 신고와 안전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독거노인은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의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서비스는 생활지원이나 방문 요양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식사, 외출, 청소, 안부 확인이 필요하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함께 확인하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면 장기 요양 등급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쓰러진 뒤에야 후회하지 마시고 65세 이상이라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복지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 어르신의 안전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낙상 예방 복지 부모님 넘어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집안 안전 점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복지광장은 앞으로도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는 시니어 복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복지광장이었습니다.